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어법 단기 완성의 진윤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복습을 안 하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2강 끝나고 복습하고 있죠. 오늘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는 조금 중국어의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중국어의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단어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중국어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가, 즉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정해지고 그 품사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종류를 아시는 게 중요했었죠. 자, 우리 인칭 대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중국어에서 즈라는 표현은 바로 단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부분이 말씀 원자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말을 하던 걸 사관들이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 글로 표현이 됐었기 때문에 단어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자, 그 중에서도 명사는 이름이 있는 그쵸?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형용사는 뭔가를 형용하는 단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인칭 대명사는 인칭 사람을 칭하는 말이라고 해서 중국어에서 우리 항상 흔하게 배우는 원이, 타 같은 것들이 되어 있었었죠. 1강에서 우리 첫 번째 공식에는 인칭 대명사와 명사는 주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중국어는 흔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술목 구조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로 끝나는 수어가 가운데로 오는 SVO 문형입니다. 그 중에서 이 주어는 대부분 인칭 대명사, 그쵸? 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사, 먹다, 뛰다, 놀다, 공부하다. 형용사, 예쁘다, 늙었다, 나이 많다. 이런 것들은 문장에서 다로 끝나기 때문에 문장의 뼈대인 대부분 수어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네요. 물론 그거의 차이점들은 조금 있긴 했었지만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수어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바로 부사 전치사죠. 부사는 제가 말을 했을 때 말이 끝나지 않는 것들을 부사라고 한댔어요. 이미, 자주, 모두, 갑자기, 근데 어쩐다고 이런 것들, 그쵸? 부사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전치사는 제가 GH, 소개를 해주는 단어라고 얘기해서 본인 혼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 물결 표시가 들어간다라고 1강에서 목 터지게 표현했었어요.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와, 어디 어디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사 전치사는 반드시 어디 앞에 쓰인다? 수어 앞으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1강에서 또 강조를 했었던 게 중국어는 이 수어, 그 중에서도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강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계속 중국어는 동사였던 구조에서 다 이렇게 파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어는 이 수어를 기준으로 앞에 올 수 있는 부사, 전치사, 조동사 이제 표현을 해서 뭐 부사어라고 제가 뒤강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또 수어 뒤에 놓이는 보어 같은 것들이 이 문장을 다 수어의 기준으로 꾸며준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 전치사는 수어 앞으로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다음에 1강에서 네 번째 공식, 거의 얘는 만능이었었죠. 뜨어라는 표현. 또는 뭐 무엇무엇의 뜻이 있고요. 지시대명사, 지시,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요. 쭈어나 같은 것들은 양사, 중국어는 또 이 양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라고 표현했었는데요. 한 잔, 한 그릇, 한 병, 이런 양사 같은 것들은 다 뭐를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관형어란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베이 카페,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그쵸?
这个人 이 사람 또는 我的电脑 나의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명사는 문장에서 대부분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 명사 앞에 어떤 관용어들이 다 위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국어의 단어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던 게 우리 첫 번째 내용이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중국어의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을 했었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SVO 문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 물론 형용사는 목적어를 받지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어와 목적어는 인칭, 대명사, 명사들이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관용어가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앞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문법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헷갈려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실 텐데 수로 앞에는 부사어가 위치합니다. 아니 부사랑 부사어랑 달라? 네, 달라요. 부사, 전치사, 사가 들어갔으니까 단어죠. 이런 부사, 전치사,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조동사 이런 것들은 다 수어를 수식해주는 부사어예요.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어가 들어간 부사어입니다. 이 부사어는 수어 앞에 위치를 하고요. 자, 수어 뒤에는 보충해주는 언어가 등장합니다. 역시나 어라고 되어 있고 단어 사자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 보어는 나중에 동사, 형용사, 전치사 같은 것들이 수어 뒤에 놓여서요. 수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웬만하면 다 이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나중에 조금 공부를 다 해보시면 막 가끔 고립어라는 표현도 나와요. 고립은 고립됐다라는 건 거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만 잘 알아두시면 중국어 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1강 내용이 바로 이거였었고요. 넘어가서 우리 2강에서는 4가지 수로문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대부분 뭐 동사, 아까 우리 형용사 1강에서 두 번째 공식에 있었었죠.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다로 끝나기 때문에 뼈대, 수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뒤에 목적어가 온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먹다, 밥을, 마시다, 주스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네요. 단 목적어는 꼭 명사일 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일부 동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하다, 시왕 같은 것들을 한다면 뒤에 단순한 명사가 아닌 저 중국에 가는 걸 희망해요 라는 다른 또 문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꼭 명사가 아닌 동사가 들어간 단어와 단어가 모인 구, 그쵸? 동사 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형용사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때 대부분 앞에 꼭 뭐가 붙는다? 정도 부사가 붙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야 부사는 수로 앞에 놓인다라는 1강의 4번째 공식과 또 맞아 떨어지게 되죠. 정도 부사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 헌이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하오 뭐 이거보다는 헌하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명사가 문장에서 수어에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사 수어문이라고 한 데 있었죠. 대표적인 게 숫자, 돈, 나이, 시간 이런 것들 그렇죠? 现在2点 지금 2시입니다. 这个多少钱 이거 얼마예요? 라는 것처럼 명사가 문장에서 수어 역할하는 명사 수어문에 대해서도 배워봤었고요. 특히 명사 수어문 같은 경우에는 3급 HSK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주어 뒤에 이 수어가 다시 주어 수어인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꽁주어 한망이라고 표현해서 일이 바빠요 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봐주시면 다시 일이 바쁘다라는 수어 부분이 다시 한번 주어와 수어로 구조가 되는 주술 수어문까지 2강에서 4가지 공식을 배웠었네요. 자, 그럼 우리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자, 우리 가독성을 위해서 하나씩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려니까 빈칸이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문장 구조에서는 목적어가 마지막에 위치를 하는데 앞에 봐주시면 수러가 마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다라고 나와 있죠. 2강의 첫 번째 공식,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땐 뒤에 목적어가 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요 앞에 내용 보지 않으셔도 살 수 있는 대상을 여러분들이 A, B, C, D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그쵸, D번이죠. 베이즈. 우리 베이즈는 컵이라고 표현하죠.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중국어에서 단어 뒤에 쯔자가 붙어 있으면 죄다 다 명사입니다. 명사, 전미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이즈, 컵, 이즈, 의자, 얼즈, 아들 이렇게 다 쯔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이 명사는 이 앞에 빼이 같은 경우에는 또 양사술에서 이 빼이 뭐 한 잔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죠.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니, 뭐, 어째서 그런다 어쩐다고 그쵸? 부사입니다. 부사는 수로 앞에 와요. 말러 샀나요? 这么多 이렇게나 많은 베이즈 컵이란 뜻이죠. 이 这么多라는 표현은 컵을 수식해주는 관형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에 눈에 띄게 딱 뭐가 보여요? 그렇죠. 헌이 보입니다. 정도 부사가 보여요. 여기는 지금 주어가 되겠죠. 아, 딱 봐서 목적어를 쓸 수 없고 정도 부사를 쓰는 형용사 수러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딱 공식에 맞아 떨어가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볼까요? 왕师傅的经验. 자, 뜨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명사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 1강에서 마지막 공식에 있었던 왕师傅라는 표현이 결국은 经验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겠네요. 师傅는 뭐 사부 선생님이죠. 그냥 왕 선생님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的经验 경험은 很怎么样 형용사를 문장에서 찾아주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A번이죠. 丰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丰富의 후를 한자를 봐주시면 궁궐도 있고 밭도 있어요. 집도 있고 밭도 있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후라는 표현 부유하다랄 때 표현을 하죠. 자, 오늘 알아야 될 단어 묶어서 经验丰富, 경험이 풍부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왕 선생님의 경험은 매우 풍부합니다. 你多向他学习. 오늘 체크할 단어 向学学习라는 표현은요. 누구를 본받다라는 뜻입니다. 시향은 어떻게 돼요? 문장 품사가. 시향은요. 원래는 향하다. 집에 창문을 뚫어요. 창문은 해를 보고 뚫잖아요. 그래서 원래 향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면서 무엇을 향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말에 물결 표시 들어갔으니까 품사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 함께 쓰여서 수러 앞에 놓입니다. 向他学习 그를 향해 공부하다, 본받다라는 뜻이에요. 너 더 많이 그를 본받아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2번 문제였었고요.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뭐예요? 不用去上班.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 수러문이 정답이겠죠. 명사 수러문에서는 명사는 아무런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숫자와 관련된 명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날짜를 찾아주시면 정답은 그렇죠. 今天星期六라고 표현하죠. 선생님, 저 근데 질문이 있어요. 今天是星期六가 원래는 맞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배웠는데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오늘은 토요일입니다라는 수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맞는데 우리도 어떤 시간과 돈, 숫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때는 키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언어의 경제성에 입각해서 굳이 중요하지 않은 말들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직접 명사가 문장의 수러문에 놓여서 명사 수러문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괄호 뒤에 房주라고 나와 있고요. 来 오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房东이란 표현도 나와 있어요. 물론 정답은 B라는 건 아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后天 모레요. 房东 이房자는 죄다 다 집을 나타내는 거죠. 房东이란 표현은요.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주어죠. 要来 와서 뭔가를 한대요. 房주라는 표현은요. 원래 주는 세놓다라는 뜻이 있지만 房주 집을 세놔요 라는 말에서 렌트하다 빌려주다 그럼 집세라는 의미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모레 집주인이 와서 방세를 뭐 해요? 그쵸? 받아간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되겠죠. 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도 동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중국어에서 나중에 제가 뒤에서 한 7, 8강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도 뭐 어디 가서 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국어도 똑같이 동사들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연동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와야 집세를 받아가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收房租라고 표현을 했고요. 你取钱了吗? 너 돈 뽑았니? 라고 물어봤죠. 还没 아직요. 等 기다려요. 明天发了工资 여기도 봐주시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렇죠? 내일 월급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再 다시 取 뽑으려고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나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 말과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 같은 것들 뭐 하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뭐뭐 하다 즉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다 즉 월급 받으면 뽑으려고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어순을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샤파라는 표현은 쇼파라는 단어죠. 명사입니다. 한자에는 쇼파와 관련된 그 뜻은 없어요. 외래어를 중국 사람들은 자국화시켜서 말하기 때문에 샤파 외래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多少钱이라는 표현은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花了 자, 화라는 표현은 물론 꽃화자의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서 돈과 시간을 쓰다. 그래서 우리 사는데 얼마 썼어? 라고 하면 花了多少钱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장 맨 마지막 단어 봐주시면 你猜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동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猜라는 표현은요. 추측하다, 알아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맞춰봐. 这个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공식 빨리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칭대명사, 우리 1강에서 1번 공식 인칭대명사 명사하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네요. 자, 차이 바로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2강 첫 번째 공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물론 목적어가 단순히 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자, 这个 같은 지시대명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관형어로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这个 뒤에 올 수 있는 명사 바로 뭐예요? 샤파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바로 문장의 수로가 돼서 너 이 쇼파 얼마인지 알아맞혀봐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동사는 문장에서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답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你猜 당신이 맞춰보세요. 이 부분이 큰 틀에서 목적어. 다시 세분화시키면 这个沙发花了多少钱? 이 쇼파를 얼마나 썼는지요? 라는 다시 SVO 문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인칭대명사는 일단 넘어갑시다. 따이라는 표현은 동사 반드시 외우셔야죠. 가져오다, 뭐 가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이 뒤에는요, 뭐 물건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사람을 써서 데리고 가다, 뭐 그쵸?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네요. 忘了
한자 봐주시면 마음속에서 망각했어요. 잊어먹다라는 뜻이 되겠죠. 문장에 동사가 지금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그쵸? 이 구조, 2강의 첫 번째 공식에서 목적어는 꼭 단순히 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단어 봐주시면 후照, 이건 외우셔야죠. 명사로서 여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로 부분을 맞춰서 표현해 주셔야 되겠네요. 따이가 가져오다는 거니까 후자오랑 묶어집니다. 그쵸? 자, 인칭대명사 명사는 1강 첫 번째 공식에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주어로 뽑아주세요. 동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뼈대, 수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목적어는 꼭 명사가 아닌 동사와 명사가 된 구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네요. 우리도 여권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까먹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의미에 맞춰서 써주시면 정답은 他忘了带护照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SVO, 이 목적어가 다시 또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이 보이니까 일단 정도부사가 나왔네요. 형용사 수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这些라고 나와 있죠. 우리 지시대명사와 양사는 함께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1강 네 번째 공식 지시대명사 양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시과라는 표현이 수박이니까 묶어 가주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단어는 우리 정도부사가 나왔으니까 형용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형용사 수로문을 만들 때 정도부사가 필요할 테니까요. 즉 3번, 이 수박들은 신선합니다. 신시엔이라는 표현이요. 신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시엔이라고 발음을 하실 수도 있고 간혹 듣기에서 신시엔이라고 해서 경상 처리가 돼서 나오기도 해요. 이게 매 회마다 시험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배열하는 문제니까 이 수박들은 신선합니다. 정답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这些西瓜很新鲜, 신鮮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형용사 수로문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어 봐주시면 시왕이라고 해서 희망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사가 나와 있고요. 빠바女儿은 넘어갈게요. 그쵸? 우리 인칭대명사 하는 문장에서 대부분 주어, 그쵸?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보도록 합시다. 나디이, 나라는 동사 아셔야죠. 자, 한자 봐주시면 아이고 갑자기 인식이 안 되네요. 손수변이 나와 있어요. 그쵸? 손으로 합해지는 거. 집어서 드는 걸 바로 나라고 표현을 하죠. 집다, 가지다. 띠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되는데 띠이라고 하면 1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나띠이라고 하면 1등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가오슈는 시험이죠. 1등하면 어디서? 그렇죠? 시험에서 1등하다 붙여가야 되겠네요. 그럼 시험에서 1등할 수 있는 주체가 하나 필요하고 희망할 수 있는 주체가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딸이 아빠가 시험에서 1등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맞춰주시면 아빠는 딸이 1등하기를 원합니다. 희망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우리 SVO 문형이 또 만들어질 테니까요. 정답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빠바 시왕 희망합니다. 무엇을요? 女儿考试拿第一라고 해서 여기도 또 女儿 시험에서 拿第一라는 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 1강과 2강에서 배운 공식 다 활용해서 해봐도 이 공식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3강까지 복습해 주시고요. 4강부터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또 한번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싱콜러.